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의 미래 2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농부의 자세.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요약해보면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핵심 기술. 2. 4차 산업혁명의 혜택. 3.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위협. 4.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 누가 세상의 불을 휩쓸 것인가. 5.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핵심 기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의 의제로 제기한 후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사물과 인간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변화하는 기술혁명의 총칭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5G 통신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초연결 초지능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슈밥과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1. 물질계 기술, 예를 들자면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2. 디지털 기술, 예를 들자면 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 비트코인, 온디맨드 경제, 소비자 맞춤 제공 제품 서비스. 3. 생명계 기술, 예를 들자면 유전자 기술, 합성생물학, 신경과학 등의 융합에 의한 경제, 사회 전반의 대변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 통일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 인류는 환경오염,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물 부족, 에너지 고갈, 빈곤, 질병과 재해재난, 범죄 테러, 사회경제적 불평등, 도시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전통의 파괴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5G 통신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이른바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실현해서 인류에게 건강, 장수, 안전, 풍요, 번영을 제공해 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AI와 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인프라 기술은 기업이 자재 부품의 낭비나 시간적 지체를 없애고 소비자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춤화, 개인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융합기술은 농업, 환경, 에너지 등을 혁신시켜서 기후변화와 무관한 식량 생산을 통해 영양가는 높으면서 저비용의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해수의 감소와 오염된 물, 공기, 토양 정화 등을 가능하게 해주며, (3D) 프린팅은 누구나 쉽게 각종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쓰고 저비용으로 가구나 집도 지으며 심지어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시켜 중개자나 관리자가 필요 없는 정치, 경제 체제를 이룩하면서 누구나 쉽게 각종 지식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AI와 로봇, 드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 감성적 활동과 지적, 영적 개발,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폐해는 있게 마련입니다. 3.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위협. 2차 산업혁명은 환경오염, 자본가 노동자 계급구조, 제국주의 확산 등의 폐해를 만들었고, 3차 산업혁명인 정보혁명도 사회 양극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불건전 콘텐츠 유통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험으로 파괴적 무기, 예를 들자면 바이오 무기나 살인 로봇 등의 보편화, 신물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 청정에너지 등장에 따른 석유 생산 국가의 지정학적 영향력 약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 시도가 생태계에 예기치 않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 등을 꼽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위협으로 경제, 사회의 양극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조의 스마트화는
전통적 생산 개념을 뒤집는 맞춤, 개인화된 생산, 판매, 소비자나 사용자 혁신 등을 촉발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AI와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역할이 소멸되는 기업의 대량 실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선 2020년경엔 선진국 일자리가 무려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 경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독과점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향후 그와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누가 세상의 부를 휩쓸 것인가? 2008년 세계 최대 부자는 페트로차이나라는 중국 국영 석유 가스 업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엑슨모빌, GE, 중국 이동통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 5위까지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에 조사한 세계 10대 기업의 순위표를 보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과 11년 전 세계 10대 기업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기업들이 더군다나 자사의 파는 상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최대 10대 기업에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구글,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세계인들의 돈을 쓸어 담고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편리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팔지 않았고 제품이 없기에 더 무서운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추구하는 핵심 사업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솔깃할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해줄 칼리코 프로젝트 바이오 생명공학.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는 인간이 노화를 이겨내기 위한 전면 도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500살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아프리카 땅속에서 서식하는 괴상한 생물체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 있습니다. 이 쥐는 다른 쥐에 비해 10배나 수명이 길고 암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노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한 구글의 칼리코는 이 쥐의 유전자 해독, 노화세포의 분리와 같은 여러가지 바이오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궤도 엘리베이터를 개발 중인데요. 아마 얼핏 들으면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완성되면 높이만 지구 반지름이 6배에 해당하는 36,000km에 이를 것이며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가장 무겁고 비싸며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궤도상에 올리는 데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재료가 없다는 점과 분기라도 되는 날엔 대참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저 아이디어에만 머물렀지만 매우 가벼우면서 강철보다 튼튼한 탄소 나노튜브의 등장으로 현실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룸 프로젝트는 구글이 준비 중인 무선 인터넷 장비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3분의 2는 인터넷이 되지 않으며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수십억이 넘습니다. 이런 곳들은 케이블 회사나 모바일 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값싼 폴리에틸렌으로 풍선을 날려 인터넷을 보급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풍선들이 서로 보조하며 구석구석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구글의 수익은 증가할 것입니다. 소유지역에서의 교육, 의료, 생산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연구소 X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지붕에 축구공 모양의 라이더를 장착하고 다른 목표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무인 주행합니다. 구글의 영상 처리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가 영상 처리 및 분석하여 3차원 지도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상황 판단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구글이 자체 자동차를 만들기보다는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현대, 기아, 토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의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무인 자동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만든 회사이죠.
미리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기존 인공지능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둑두는 알파고는 인공지능에 대한 실험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의 전기처럼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회사들의 신제품에 탑재될 것입니다. 구글은 기술을 제공한 만큼 돈을 쓸어 담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플랫폼들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의 융합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각각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인터넷만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후나 아메리카 온라인 AOL이 돈을 벌던 단계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이베이 등이 돈을 벌었고 앞으로는 협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 즉 교통에서는 우버, 호텔은 에어비앤비, 금융에서는 랜딩클럽, 교육은 코세라나 칸 아카데미, 제품 거래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각 분야 1등 기업들이 떼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5. 4차 산업혁명 대변혁을 대비해야 하는 농부. Sitting behind the intergovernmental system.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의미와 특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기술개발 단계마다 목표와 적용 범위, 필요한 조치 등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I와 로봇의 등장에 따라 달라지는 일자리와 직무의 경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고 공존하도록 기술 개발을 관리하는 인류 차원, 국가 차원,
기업 산업 차원의 통합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난 혁명에 비해 훨씬 더 큰 기회 요인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위험 요인을 내재하고 있기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혜로운 준비,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류가 성공한다면 유토피아에 이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많은 SF 영화가 그렸던 것과 같은 디스토피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혜로운 준비와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류, 국가, 기업, 산업 간 통합된 협력체계를 세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대 강대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의 굴복을 앞두고 있고 우방이라고 하는 유럽연합이나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돌입하는 여러 징후로 인해 초긴장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아시아 금융대란과 대북 관계도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심각한 건 이런 긴박한 시대에 우리 농부들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도 긴박한 순간에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도와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님네들과 이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농진청이나 유관기관이 집계하고 이장님들을 통해 각 장목별 재배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장목 쏠림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 공유할 것은 장목 재배 현황뿐만 아니라 재배 기술의 노하우나 특정 기술도 서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국가 간의 통합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가 안에서만큼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업진흥청의 농사로 사이트 및 여러 기관에서 농작물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 상태는 미미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땅에서만 재배하는 것이 아닌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 형태의 수경 재배나 스마트팜 농장과 같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 가공품 위주로 개발 발전될 겁니다. 설령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더라도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재배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자금 보조나 지원이 당면한 문제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농부들의 긴급 연락망 구축입니다. 왜 긴급 연락망이 필요할까요? 노령화된 농어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긴급 위급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위의 모든 항목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호 정보 교환이 두 번째 이유이며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기에 취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일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해야만 국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비상연락망 구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